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김상우입니다. 앞선 발표는 주로 이제 온실기체 쪽이 있고요. 주로 온실기체는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리면 농도 측정, 물질별 농도 측정이라 사실 에어로졸에 비해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에어로졸은 워낙 봐야 될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 그와 또 그 결과로 광학적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보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실제 뭐 최근에 미세먼지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면서 장기변동 특성인데 과연 국내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지향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 세계적으로 WMO 이런 가오 액티비티에서 저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도에서 작년 11월 달입니다. 한 48시간 정도 미세먼지를 포집하기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제주도도 저렇게 오염이 심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고른 겁니다. 지금 매일 2, 3일 주기로 특정을 비가 온 날 빼고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의 동위원소 분석, 탄소 동위원소 분석 또는 위해서 분석을 지금 제가 국제공동연구로 하고 있어서 미세먼지에 든 실제 미세먼지들이 과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실험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에어로졸의 장기 변동 특성입니다. 아마 에어로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농도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상세한 거에 대해서 특히 기후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슬라이드는 각각 PM10, 미세먼지와 PM2.5 초미세먼지의 주 변화 경향입니다. 지금 이미지가 가려져서 그런데요.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남한인데요. 사우스코리아 전체 평균인데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해진다고 느끼는 게 지금 이 자료 같은 건 2015년 이후 지금 19년 작년 여름까지요. 겨울 건 뺐습니다. 특정 자료 나오진 않았고요. 작년도 초까지는 보면 서울 지역의 27개 특정 지역 평균 자료에 일변화를 쭉 그린 겁니다. 즉 평균은 줄어들어도 고농도의 이벤트성이 증가하고 그 고농도 수준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기억력의 편향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대기질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증가하니까 나빠진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시면 중국에도 감소하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는 한 20%, 최대한 30% 감소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최근에 논문이 물밀듯이 늘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오존은 증가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바꿨는데요. 밑에 지난주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감소했지만 북경을 보니까 PM2.5가 지난 한 1월부터 한 4월까지 별로 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자동차를 줄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락다운하면서 통제를 하니까 자동차에 줄어서 낙스는 줄었는데 오존 타이트레이션에서 오존은 증가하고 미세먼지도 줄지 않는 이유가 물론 미세먼지 생성되는 세컨더리 과정이 넌리니하게 일어나는 부분 거기다가 기상이 역할을 하면서 약간의 정체된 기상 패턴이 형성을 하면서 결국 PM2.5가 우리가 자동차를 줄였는데 줄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사이언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실제 과연 우리가 그러면 겨울철에 중국처럼 석탄 난방을 하는데 한 부분에서 배출만 줄여서 과연 우리가 극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걸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논문들이 지난주에 실렸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불균이하고요. 측정 자체도 굉장히 또 바이어스되어 있습니다. 측정 자료가 많지는 않고요. 온실기체에 비해서 시공간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위성 자료를 가지고 한번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사실 지상 자료 시계열인데 저희가 한번 봤더니 2014년도까지입니다. 14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중국 북부 지역 R1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 R2를 보면 변화 경향을 보면 중국 북부 지역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경향이란 건 아시겠지만 어떤 기간을 우리가 뜯어보느냐에 따라서 변동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몇 년 후까지만 파악을 했더니 2017년까지만 딱 더 연장하니까 중국이 다 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드라마틱하게 지상에 PM이 주기 시작한 게 2015년 기점이거든요.
위성에서도 이제 나타나서 그 15년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급격히 줄고 있는 모습들이 위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은 줄고 있고요. 이런 에어로졸 관련해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건 에어로졸 옵티컬 뎁스입니다. 이게 매스랑은 또 다릅니다. 광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광학 변수에 대해서는 사실 WMO에서 가오 프로그램에서 강조를 하고 측정하는 항목이고요. 이 여기에 리스트업이 된 게 지금 최근에 가오 에어로졸 프로그램에서 가장 관심 있는 변수들 그리고 오랫동안 측정해왔던 변수들입니다. 주로 에어로졸의 그 산란 특성, 여기에 산란 개수가 있고요. 흡수 개수 그리고 수농도입니다. 수농도는 통수농도입니다. 대략 한 10나노미터보다 지평이 큰 입자의 통수농도.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입자의 크기에 관련된 정보, 이제 흡수에 관련된 싱글 스캔 알고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에어로졸을 이런 광학 특성을 다 나눠보는 이유가 산란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큰 입자일수록 효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0.1에서 한 1나노미터 정도 입자 크기들이 산란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그 입자들이 많으면 시종 감소도 가장 크게 일어나고요. 그런데 비해 이제 흡수 같은 경우는 물질에 따라 스페시픽하게 정해집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엘리먼탈 또는 블랙 카본, 브라운 카본 또는 더스, 황사 같은 경우에도 흡수하고요. 물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제 분리해서 측정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가오 프로그램 포지션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관측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기간 관측이 없습니다. 이거는 IPCC AR5에 실린 에어로졸 경향에 대한 테이블인데요. 이전 AR4까지는 에어로졸에 대한 경향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AR5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산란 개수, 흡수 개수, 그 다음에 파티클 수농도가 있는데 아시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한 거라서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그만큼 없고 지금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WMO 그 가오 프로그램의 에어로졸 그 사이언스 어드바이저리 그룹, 사그 그룹에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다시 이 작업을 해서 AR6에 쓰려고 한 2년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들이 이제 지금 논문이 다 억셉트했고요. 이제 그 결과를 소개해 드릴 텐데 문제는 아시아 지역을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과연 전 지구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오에서 지금 저희가 노력한 거는 한 2년 조금 넘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미국 노아랑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요. 노아 네트워크가 왜냐하면 가장 에어로졸 쪽은 오래 있습니다. 실제 이 자료들이 물론 가오 자료에 포함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이때 봤을 때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에어로졸 산란 개수인데 여기 보면 두 개가 안면도와 고산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산란 개수의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고요. 즉 여기와 대충 제일 낮은 이 SPO가 사우스폴입니다. 남극입니다. 남극과 사우스폴과 안면도가 오도가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 지구 배경대기 수준에서 한반도 관측소들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세 번 여기 있는 WLG가 왈라군 중국입니다. 중국 저 서북쪽 근데 고산입니다. 한 3km 정도 산이다 보니까 거기도 오히려 낮습니다. 이렇게 왈라군이랄 때. 그러니까 안면도와 고산이 지금 노아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 중에 가장 포르티된 지역입니다. 네. 근데 가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반 지역에 생기는 지역 이외에 우리가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 중에 가장 오염됐고요. 이 관점은 글로벌 백그라운드나 또는 리지널 대기 환경을 고려한 리지널 백그라운드냐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결과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사실 가오 저희가 싹은데 어드바이저 그룹인데 사실은 어드바이저를 한 게 아니라 직접 연구를 한 2년 동안 거의 수백 통의 메일과 텔레콘을 통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모든 가오에 올라온 자료를 전부 다 다시 리프로세싱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산이랑 안면도가 있고요. 동아시아 지역에는 룰린이라고 대만, 그리고 WLG라 왈라군이라고 중국의 고산지대. 왈라군은 참고로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있는 그 글로벌 관측소이고 글로벌 관측소입니다. 그 지역 자료들을 주로 분석을 해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지리적으로 북미와 유럽에 많고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자료가 적은 편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이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과연 롱텀으로 연속적인 관측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경향선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사실 고3 같은 경우 제가 나름대로 조금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중간에 관측소 문제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미싱 자료가 있었어요. 태풍 영향으로 해서 관측을 못한 환경 때문에 실제 결국은 뒤에 부분에서 결국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연속적인 관측 자료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앞으로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 IPAR6를 타겟으로 하면서 사간이라고 해서 가오의 에어로졸 서페이스 인시추 네트워크를 저희가 다시 리빌드를 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 논문이 사실 오늘 아침에 그 BMT atmospheric measurement technique에 업제가 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흡수 개수, 산란 개수, 그리고 단산란 알베도라고 해서 흡수 정도를 나타낸 경우인데 아시아 지역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모든 자료를 QAQC를 다 하면서 결국은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 일부 자료들은 좀 분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캐터링 사우스폴이 가장 낮고요.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즉 AR5에 들어갔던 것보다 훨씬 많은 스테이션을 포함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세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융프라우나 그다음에 북미에 있는 MRL 그다음에 마우나로아 하와이 마우나로아입니다. 전부 다 글로벌 배경대기 지역으로 굉장히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의 에어로졸 산란 개수를 최근에 보시면 지금 융프라우 유럽은 줄고 있고요. 북미도 줄고 있는데 아시아 영향을 받는 마우나로아는 살짝 증가하는 즉 줄지 않는 추세입니다. 유일하게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제가 노아그룹하고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 연구를 하면서요. 이런 고산지대라고 해서 사실 그 자료를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에 마운틴 밸리가 발달하면서 바운더리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가 사실 마운나로도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리고 AOMS의 기원, 이 기원은 다른 게스트 자료랑 다 같이 봤습니다. 봤더니 전체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마우나로아 같은 건 74년부터 자료가 이용 가능한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한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2000년 이후 자료만 봐도 스캐터링이나 업소션 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증가한 트렌드, 즉 이 결과와 별개로 진행된 연구이지만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아시아 지역은 아직 전 지구적으로 유럽이나 그 북미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서 광학 특성이나 이런 거에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맵을 나타낸 겁니다. 유럽 보시면 초록색 계열이 지금 감소고요. 검은색이 트렌드가 없는 거고 붉은색이 증가인데 대부분 감소하는 트렌드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사실 트렌드를 볼 만큼 아직 자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계절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흡수개수입니다. 흡수개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측정의 히스토리가 짧습니다. 산란 개수는 마우나로아가 74년부터 있지만 마우나로아도 흡수개수를 제대로 측정한 거는 2000년부터거든요. 2000년, 20년 이제 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보기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블랙카본과 같은 즉 대기오염 저감 정책 때문에 그리고 디젤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에로젤은 흡수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경우. 이거는 뭐 흡수와 산란의 개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단산란 알베도, 시니스킨 알베도인데 전반적으로 이게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흡수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즉 스캐터링하는 에어로졸에 주는 비율하고 흡수하는 에어로졸의 비율이 표현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얼마만큼 주느냐 상대적인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캐터링 에어로졸이 사실은 더 많이 주는 경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 중에 있는 에어로졸의 빛 흡수율은 조금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비율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 계절적으로 봐요. 근데 아시아 지역은 보시면 안면도가 포함이 될 때도 있고요. 룰린이 포함될 때도 있는데 룰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000m 가까이 되는 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스캐터링 웅수일 프런트 여러 가지 보시면 하여튼 아시아 지역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요약한 그림이 사실 코엔에 나온 페이퍼에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이 보시면 이게 스캐터링 코에피션트입니다. 산란 개수입니다. 안면 고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검은색이면 뭐냐면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트렌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도 보면 거의 최근 자료밖에 쓰질 못했습니다. 워낙 QAQC를 굉장히 스틱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우 그 에어로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자료랑 여기에 분석한 자료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후처리를
한 거라서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지만 유럽, 북미, 초록색이 많습니다.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즉 에어 퀄리티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효과를 얘기하는 에어로졸의 강화 효과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흡수계수입니다. 흡수계수도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정치적으로. 즉 모든 에어로졸을 어쨌든 줄이는 거, PM2.5가 예를 들어서 줄이는 그런 경향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대부분 이 스케일링 업소션 코에피션트는 PM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즉 직경이 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에어로솔을 많이 고려를 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둘의 레이쇼인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산란 알베도, 싱글 스캔 알베도는 약간의 증가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즉 물론 절대 양이 줄기 때문에 에어로졸이라는 기후 효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준다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그런 결과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아직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사실 저도 지금 뭐 10여 년 이상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포함된 자료가 요 달랑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결과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활용할 때 제가 어떻게 디베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QA/QC를 하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변화 경향입니다. 연간 몇 % 변화하는 경향인데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는 아시아 지역 자료를 거의 넣지를 못할 정도. 보시면은 대부분 지역이 지금 이 U 좌측 마이너스 값이 감소하는 경향입니다. 스캐터링도 대부분 스테이션에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소션도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국 정부들이 결국 에어 퀄리티 컨트롤하면서 파티클 이미션을 줄이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에어로졸 기후 효과도 줄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 결론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AR6 보고서에 녹아 넣으려고 지금 거의 얘기가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AR6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추농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10나노미터, 직경 10나노미터보다 큰 입자들의 전체 수농도를 측정하는데 요거는 반대로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수분이나 또는 부탄올을 갖고 그로잉시켜서 측정을 합니다. 워낙 작은 입자들이어서요. 근데 역시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나라 쪽은 연속된 자료가 없습니다. 즉 중간에 미싱들이 너무 많고 또는 지금 갖고 있지만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은 참고로 아우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테이션별로 쭉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얼마나 적은지 보시면 수능도가 한 100개 정도 베로우, 알래스카 베로우나 엘로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수백 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배경대기로 좀 더 오염이 된 지역으로 오면 한 10,000개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로 서울대 이 남부순환도로 같은 대도 이런 데 출근 시간에 나가면 세제곱센티미터당 대략 한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고요. 고산이나 우리나라 주변에서 측정한 거는 대략적으로 거의 맨 오른쪽에 위치할 정도가 됩니다. 대략 적게 나와도 수천 개, 조금 많이 관측이 되면 기존에 관측한 거 보면 수만 개 수준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의 풍화측 그리고 우리 자체 배출원 때문에 수능도도 그렇고 광학 특성도 그렇고 이 WMO 가오 네트워크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높은 농도 수준, 제일 높은 그런 오염된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이제 기상청에서 기획 고민도 하고 계신 부분인데 있는 자료도 잘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활용 가치, 기후 측면에서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학계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사실 여기에 리스트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다음 IPCC 보고서에서는 조금 더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 지역들은 에어로졸에 의한 수능도도 줄고 있고 그로 인한 산란이나 흡수 효과도 다 줄고 있습니다. 즉 복사율이 줄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은 그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추정하기에 최근에 한 2015년 이후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에어폴리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저감 정책을 하면서 에어폴루션 저감 정책을 하면서 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효과는
아마 한 5년, 10년 후에나 저희가 뚜렷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